방송 들으시는 분 가운데서 본인이 사진을 찍을 때마다 내 사진은 왜 이렇게 구려라고 생각하시는 전국에 계시는 똥손 여러분들께서는 다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 후에는 금손이 되실 수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분을 저희 아침마당에 초대를 했습니다. 네. 네. 37년 동안 사진기와 함께 하신 분, 사진 전공자이자 사진 작가님이시자 심사위원이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지금 전시회를 진행 중에 계신 갤러리 대표님이십니다. 네, 지금 아마 방송 들으시는 분 가운데서 이분한테 사사받은 분들이 꽤 되실 거예요. 타운에. 오. 네. 베네딕트 양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아니요, 그 말씀을요. 바쁘신데 모셨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아까 지금 저 우정할 씨 얘기로는 전시회가 진행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디서 전시회가 진행되고 있어요? 제가 2년 전에 오픈한 갤러리가 있습니다. 네. 저 육가하고 마리포사 그 시티센터 시티센터. 3층에 제 이름 따서 베네딕트 파인 아트 포토그래피 갤러리가 딱 2년 전에 오픈했죠. 2021년 11월 달에 오픈했는데 그 오픈 기념해서 네. 2주년 제 작품하고 또 제 제자 또 갤러리 소속 작가 그렇게 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딱 맞춰서 소개를 합니다. 타운에 지금 웬만한 제자분들은 다 그곳을 거쳐가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배우셨는데 네. 네, 많이 배우셨죠. 네.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도 두 분이 사진에 미쳐 있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그분들이 카메라 얘기할 때마다 꼭 양 작가님을 거론을 하더라고요. 와, 네. 대단하신 분을 모셨네요. 대단하시죠?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하면 셀카를 잘 찍을까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 거예요? 그 수준이 안 맞는 거 아니야? 양 작가님이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관대하신 분이세요. 네. 사진 전공하셨어요. 네, 네. 네. 보스턴에서 제가 94년부터 98년까지 그때 사진을 전공했죠. 파인 아트, 그러니까 네. 순수 예술 사진을 전공했는데 네. 순수 예술 사진 전공하다 보면은 사진 장르가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걸 다 공부해야 돼요. 뭐 랜드스케이프, 뭐 포트레이트 인물, 또 뭐 프로덕트, 뭐 커머셜 다 전공해야 되니까 제가 좀 욕심이 많았죠. 근데 되게 이렇게 좀 사진을 찍을 줄 안다 그러면은 상업으로 가면 커머셜로 가면은 돈을 좀 만지는데 네. 이 파인아트 조금 배고프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굳이 지금 이때까지 그 네. 파인아트만 고집하는 나름의 철학이 있어요? 제가 2002년도에 제가 스튜디오를 오픈해서 2008년까지는 커머셜 그러니까 상업 사진을 찍었죠. 그때는 네. 뭐 광고 사진도 많이 찍었고 웨딩도 찍고 가족 사진도 막 찍고 했었는데 언젠가부터 그게 제가 딜레마가 있었어요. 작가는 작품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로 해서 생계가 되니까. 당장 인컴은 들어오고 생계는 되는데 이게 내가 사진까지 전공했는데 굳이 꼭 이걸 해야 될까? 기도 많이 했죠. 기도 많이 하고 정말 많이 갈등도 하고 하다가 2008년에 스튜디오를 팔고 난 뒤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풍경 사진만 찍기 시작했죠. 그때부터는 이제 순수 사진만. 네, 순수 사진. 네. 제가 정말 하고 싶고 네. 잘할 수 있는 거. 네. 네. 풍경 사진이라 그러면 밖으로 출사를 많이 나가시는 거네요? 네, 일단은 나가야 되죠. 일단은 LA를 벗어나야 되니까. LA를 또 벗어나야 돼요. 이제 제자분들께서 그럴 때마다 따라다니실 텐데 네. 혼자 떠나시는 경우도 많으세요? 제가 혼자 가서 일단 장소를 한번 보고요. 보고. 답사도 하고 네. 그 장소에 맞는 시즌을 또 찾고 네. 찾고 난 뒤에 괜찮으면은 저한테 사진 배웠던 제자들 중에서 또 실력이 괜찮으면은 제가 같이 나가서 출사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데리고 나가진 않고요. 네. 그 사진 교실을 제가 갤러리에서 하거든요. 네. 해서 이제 그 과정을 거치던 분들에 한해서 또 팀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출사를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다는 그 양 작가님 제자 되는 두 분이 네. 본인이 양 작가님의 제자라는 곳에 대해서 되게 프라이드가 강하더라고요. 자부심이. 그 양 작가님하고 출사를 같이 나갔다. 네. 거기 아무나 끼는 자리가 아니다. 그걸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사실 제가 아무나 안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네. 작가는 작품을 해야 맞습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제자가 되기 위한 방법은 있을까요? 제자가 되는 건 쉽죠. 일단 저한테 사진 교실 수업을 들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출사를 나가서 작품이 좀 어느 정도 이제 쌓이면은 전시회도 하게 되고 그러면 제자가 되는 거죠. 네, 어렵진 전시회도 않습니다. 하고. 어렵진 네. 않지만 네. 네. 꾸준히 가셔야 됩니다. 네, 꾸준히. 시간도 있어야 되고 네. 또 카메라 장비도 사야 되고 그런 게 있죠. 네.
지금 사진이 궁금하신 분들은 혹시 인스타그램을 하시면 인스타그램을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서 이런 풍경 사진을 찍는구나 하시면 조금 더 궁금증이 해결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시간 인터뷰가 끝난 다음에는 시티센터 3층으로 가셔서 육각길에 있는 시티센터 3층으로 가셔서 갤러리 방문하시면 지금 전시회가 어제부터 오픈 전시가 중입니다. 어제부터 진행 중입니다. 시작했고 12월 말까지 합니다. 11월 말까지. 12월 말까지. 12월 말까지 네. 합니다. 인스타그램 아이디는요. 베네딕트 포토그래피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맞죠? 네. 베네딕트 띄고 포토그래피로 네. 검색하시면 정말 어마무시한 사진들을 눈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 인스타그램 있으신 분들은 같이 봐주시면서 함께 해주세요. 안구 정화됩니다. 네, 세상을 보는 시각이 이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 담을 수도 있구나. 새로운 네. 신세계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색감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구나 싶네요. 자, 그러면은 네. 네. 많은 분들께서 네. 왜 내가 찍는 사진은 이렇게 구려 같은 세상을 담는데 네. 라고 생각하시는 가장 큰 실패 요인은 뭐라고 작가님은 생각하십니까? 습관인 것 같아요. 습관이라면 예, 사진 찍는 습관. 어. 예, 제가 보통 사진 클래스 할 때 교실할 때 처음에 많이 이야기하는 게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습관을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네. 네, 그걸부터 많이 가르치죠. 그러면은 네. 셀폰이라도 이렇게 네. 잡는 자세가 있고 셀폰이라도 카메라처럼 다뤄야 되거든요. 아. 셀폰 카메라에도 보면 렌즈가 있는데 네. 렌즈 깨끗하게 해야 되고 카메라도 우리가 이제 장비를 청소하듯이 네. 예, 셀폰도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네. 잡는 자세도 또 잘 잡아야지 흔들리지 않고 아. 잘 찍을 수 있죠. 아, 셀폰을 찍을 때도 그 저 추천하시는 자세가 있는 거군요. 네, 네. 오. 예. 그 그립 방법이 있고 네. 또 그 그립 방법이 잘 되면은 그 다음에는 셀폰에서 세팅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아, 그것도 네. 그냥 찍는다고 찍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또 세팅하는 세팅이 요령이 있죠. 있군요. 그러니까 뭐 오. 프로 모드는 아니지만 일반 모드로 찍을 때도 네. 예를 들어서 그 그리드 네. 그 격자형 문이 나오게 하는 거 네. 그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격자문이 나오는 격자문이 나오게 하면은 일단 수직 수평 맞추기 편하고 구도 잡기 편하고 아. 네,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아, 우리가 아까 네. 그 사진을 잘 찍는 습관을 들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셨는데 네. 대충 이렇게 교실에 오셔갖고 사진을 배우시겠다는 분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어떤 나쁜 습관을 갖고 계시던가요? 카메라를 잡고 있는 자세부터 좀 불안정해요. 아, 네, 그러니까 손으로 들고 찍으면은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네. 거기서부터 좀 잘못되고 또 네. 그립을 이렇게 카메라를 잡고 있으면은 네. 오른쪽이 처진다거나 왼쪽이 처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평 수직이 안 맞죠. 그러니까 아. 사진은 정말 중요한 게 많은 사람들 이야기하는 게 구도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구도가 전부 다 뭐 네. 그런 얘기 많이 네, 들었습니다. 네. 뭐 어느 정도 기본적인 조건이 되면 마지막 과정에서는 그 구도로 다 결정이 나는데 네. 그 그립 자체가 안 좋으면은 구도가 일단 안 좋아지죠. 아, 그러니까 수평 수직을 항상 맞춰야 되고 네. 거기에 맞춰서 화면 분할 또 이렇게 이제 디자인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네. 그게 안 되면은 처음부터 고쳐 나가기가 아주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오. 처음에 사진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아주 편한데 네. 어디서 배웠다가 오셨던 분들은 그 그걸 습관을 고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아, 네. 아니면은 아예 그냥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이 그냥 본인 마음대로 찍으셨다가 네. 가셔갖고는 그 습관이 몸에 배이면 교정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네, 쉽지가 않죠. 말씀이겠구나. 예. 아, 이 대개는 요새는 편집 기술이 워낙 발달을 해서 네. 그렇게 약간 수평이 안 맞더라도 네. 그게 후보정 작업으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셔서 별로 신경 안 쓰는 분들도 계시던데. 네, 저는 후보정보다는 찍기 전에 먼저 준비를 하고 찍을 때 최선을 다해서 찍고 후보정은 최대한 적게 하는 게 좋은 사진을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우리가 새벽에 아니면 해질 무렵 이렇게 선셋 선라이즈 때 많이 나가서 찍는 게 후보정을 안 하기 위해서 네. 자연광 그러니까 내추럴 라이트를 살리기 위해서 찍는 건데 후보정을 많이 할 것 같으면 대낮에 가서 찍어서 후보정 하면은 비슷하게 만들 수 있어요. 아. 네. 그런데 그 아침빛 그리고 저녁빛이 또 다르거든요. 그렇죠. 네. 빛에 따라서 컬러가 또 달라지니까. 아. 그러니까 사진 작가님이 보시기에는 네. 이게 보정을 본 사진인지 원본에 충실한 사진인지 아실 수 있는 심사 거죠. 알죠. 위원이신데 당연히 알죠. 아시죠. 네, 그거는. 보면 네. 바로 알죠. 네. 이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찍을 때 잘 찍자라는 네, 말씀이시고 네, 네. 괜히 사진 갖고 후보 정도 좋지만 장난하지 말자 뭐 이런 의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앱이 있습니다. 어. 뭐 후보장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는 제가 배웠던 거는 필름 카메라부터 배웠기 때문에 네. 최대한 후보정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잘 살려서 찍는 방법을 제가 배웠고 또 제자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 한 몇 가지만 알면은 후보정 많이 안 하고도 좋은 사진을 찍을 수가 있죠. 와. 지금 그 인스타그램에 올라가 있는 사진들 보면 색상이 진짜 화려하다는 생각이 들고 선명하거든요. 네. 이런 게 진짜 원본 그 풍경인 거예요? 네, 눈으로 작업을 안 보는 하신 거예요? 풍경이죠. 예. 와. 거의 99%는 뭐 그렇습니다. 저도 작가님 대박. 인스타 가서 작가님이 찍는 사진 그리고 네. 가끔씩 보내주시는 사진 네. 보는데 네. 보면은 이 어떤 작업을 하셨길래 색감이 이렇게 나오나가 궁금했는데 지금 저게 그럼 거의 원본에 거의 충실한 무보정 리사이즈죠. 예. 이 색깔들이요? 네, 그러니까 카메라 자체를 잘 이렇게 다뤄야. 예, 다뤄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카메라만큼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서 그 잘 세팅을 공부하시고 그 장소에 맞는 시간 그리고 장소에 맞는 그 렌즈에 따라서 사용하시면은 충분히 그렇게 나오죠. 저하고 같이 간 제자들이 항상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 찍은 사진은 내 거하고 왜 이렇게 달라요? 똑같은 장소에 찍고 똑같은 카메라 렌즈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그게 셔터 스피드와 f-stop 노출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팅 값에 따라서 세팅에 따라서. 결과가 네. 달라지는 거군요. 예, 똑같이 제가 어떨 때는 제 제자의 카메라를 가지고 제가 한 번씩 눌러주기도 해요. 네. 한번 보시라고. 그러니까 직접 찍으신 것과 제가 찍은 게 어떤 게 차이 나는지. 근데도 미묘한 차이가 있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천상의 세계를 찍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게 별로 후 보정을 하지 않은 네. 색감이라는데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본 적이 좋은 없는? 장소에 좋은 시즌에 가면 누구든지 볼 수 있죠. 그리고 와. 셀폰으로 찍어도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물론 테크닉적인 얘기는 저희들이 이어가겠습니다만 약간 원론적인 얘기를 하자 그러면 네. 아까 구도도 강조를 해주셨는데 네. 네. 사진에 담기 위한 그 어떤 시각의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그 보고 지나가는 풍경인데 네. 그거를 작가님들이 찍으시게 되면 네. 저게 저런 장면이었어 싶을 정도로 경이로운 결과물들이 나오거든요. 네. 저도 가끔씩 제 제자가 찍는 작품에서도 그걸 느낄 때가 있어요. 오. 제가 보지 못하는 걸 또 제자들이 찾을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제 같은 경우는 수십 년 동안 이걸 트레이닝하고 연습하고 또 공부하고 배웠기 때문에 눈에 싹싹 들어오죠. 네. 근데 어떨 때는 제가 보지 못하는 그 풍경이나 그 스팟을 또 제자들이나 같이 갔던 작가들도 좀 찾아내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마다 눈높이도 다르고 키 높이도 다 다르잖아요. 네. 그거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 또 좋아하는 성향이 또 다를 수도 있고 네. 어떤 분들은 뭐 꽃을 좋아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낙엽이 뒹구는 걸 좋아할 수도 네, 있고 네. 어떤 분은 저는 좀 스케일 큰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마다 좀 취향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 사진 찍기에도 네. 타고난 재능이 있을까요? 네, 사진 찍는 것도 타고난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저한테 배우는 제자들이 만약에 뭐 10명이다 그러면은 10명 중에 한두 명은 정말 탤런트가 있어요. 근데 10명 중에 두세 명은 정말 소질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정말 소질이 없는데 제가 어떨 때는 그만두고 싶지 않으세요 이런 말을 해보고 싶을 정도로. 근데 그분들의 또 하고자 하는 의욕을 또 살려주려면 또 제가 좋은 선생님이 되려면은 네. 또 가르쳐 줘야 되는. 그렇죠. 잘 이끌어 줘야 되니까. 음. 근데 그런 분들이 열심히 하니까 네. 언젠가는 이렇게 다 따라오시더라고요. 어느 레벨까지는 다 올라가시는구나. 네. 근데 이제 재능이 많다고 해서 보는 감각이 좋다고 해서 게을리하면은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일단 사진은 찍어야 되거든요. 네. 재능은 좋은데 찍지 않고 카메라 비싸고 좋은 게 집에 있는데 안 찍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차르트가 작곡 안 하는 거고 똑같은 거지 뭐. 네. 네. 김영준 씨는 사진을 찍을 때 여기 보세요 하고 한 번만 찍으시는 게 아니라 네. 한 번 더요, 또 한 번요. 여기서 한 장소에서 막 여러 장을 찍어서 네. 이제 피사체로 있는 제가 나중엔 표정이 점점 없어지는 그런 한 번 쫙 찍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또 보세요 이러면서 계속 여러 장을 찍거든요. 네. 작가님은 어떠세요? 저도 여러 장 찍습니다. 근데 그렇게 지겨울 정도로 실증 날 정도로 사람들은 찍힌 사람들은 인내심이 한계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게 정도 되려면은
두세 카트 정도는 괜찮은데 여러 개 너무 많이 찍으면은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5장이 넘어가는 같은 장소에서 5장이 넘어가면 네. 우정아 씨 얼굴이 5장째부터는 환한 얼굴로 바뀌어요. 네, 누구든지 그거는 그럴 그죠? 것 같아요. 네. 이게 정상입니다. 웃음기가 빠지더라고 보니까. 네. 저도 찍어보면 처음에 한두 컷은 조금 어색할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정도는 표정이 좋아요. 근데 다섯 번, 여섯 번 넘어가면은 조금 힘들죠. 정상입니다. 네. 그 이제부터는 살짝 좀 테크닉적인 거를 네. 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제일 먼저 궁금한 점이 왜 우리가 이렇게 어디 휴가 가서 또는 여행지에서 네. 누군가의 사진을 찍어줄 때가 있잖아요. 좀 찍어달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부탁을 받을 때 저는 제일 난감한데 네. 상반신을 잘라서 보여주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어떤 분은 전신 뭐 키까지 다 나오게끔 네. 그렇게 찍기도 하는데 네. 어떻게 찍는 게 그분들한테 면박받지 않고 찍는 요령이에요? 네, 그 저는 가끔 이렇게 출사 나가면은 제가 카메라 좋은 거 이렇게 갖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관광객들이 특히 외국 사람들이 많이 찍어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저를 알아보고 저한테만 부탁. 어. 다른 제자들도 있고 뭐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면 최대한 짧게 시간을 들이대니까 저도 바쁘니까 네. 잘 찍어줘요. 뭐 한두 카트라도 잘 찍어주면은 그 다음에 자기들 한번 체크해 보면은 셀폰도 바로 체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요구 안 하게끔 빨리 잘 찍어줬는데 사람마다 다르죠. 찍히는 사람마다. 만약에 사람이 좀 키가 크다. 그러면은 제 같은 경우는 키가 크기 때문에 이 하프샷을 하거나 드리쿼터샷, 네. 전신샷을 잘 안 해요. 아, 그러니까 저거 키가 그냥, 클 경우에는. 그냥 저 반 정도 네. 위로부터 찍히게끔 네,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상반신이나 아니면은 뭐 무릎에서 허벅지 정도. 네. 그리고 이제 전신샷을 찍을 때는 사람이 다리가 좀 길어 보이거나 네. 아니면 뭐 밑에 바지가 이쁘거나 아니면 네. 신발이 좋을 때 아니면 뭐 등산하고 뭐 멋질 때 그럴 때는 제가 풀샷을 많이 해요. 와. 그런 것까지 보세요? 그런 네, 것까지 네. 보세요? 금방 보시네요. 금방 쫙 한번 훑어보는 네. 거죠. 네. 그걸 보고 뭐 모자를 쓰고 뭐 얼굴 위주가 좋다 그러면은 들쓰면은 뒤에 배경은 조금 약간 흐리게 날리고. 하고 얼굴 위주로 할 때도 있고요. 아, 주로 사람들이 어떤 그러니까 전신샷을 찍는 거나 아니면 그 상반신을 찍는 거나 얼굴을 클로즈업하는 거 어떤 거를 더 선호합니까? 찍어주면. 상반신 위주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상반신 너무 얼굴만 하는 위주를. 것보다 뒷배경도 나와야 되니까 이 전신은 사실 자기들끼리도 많이 찍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전문가지 이제 안목에서 찍으니까 네. 제가 찍어준 걸 한번 보면은 다들 좋아서 그럴 수밖에 막 없죠. 이게 덤적한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난 프로니까 give me 5 달라 그래요. 좋아하실 것 같아요. 기꺼이 네. 확 다르다고 느끼실 거예요. 네. 그 우리가 그렇게 뭐 전신 사실 찍어야 되는지 아니면은 그 상반신만 찍어야 되는지 갖고 상당히 난감해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네. 최근에는 네. 뒷배경을 날리는 그 보케 효과라는 거 네. 때문에 네. 그게 뭐 여친 사진용이다 인생샷이다 이래 갖고는 네. 뒷배경 날리는 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잖아요. 네, 한동안 그랬죠. 네. 지금은 아닌가요?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인생샷이 제 작품 풍경 사진이 거의 제 인생샷으로 네. 생각하고 찍었기 때문에 네. 네. 지금 인생샷은 뭐 얼짱각도 이런 거 많이 나왔죠. 네. 근데 제가 그렇게 해서 한번 적용을 해보니까 그게 얼짱각도가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얼굴이 갸름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동그란 사람이 있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뭐 저같이 이마가 넓은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얼짱각도가 꼭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이 상체 위주를 찍을 거냐 아니면 풀샷을 찍을 거냐에 따라서 서 있는 자세가 약간 터닝을 한다거나 아니면 틸트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얼굴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많이 이게 턱을 많이 들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일반적으로 많이 드는데 턱을 좀 낮추시는 게 훨씬 더 좋게 나오더라고요. 턱을 살짝 낮춰주는 게. 네, 그러니까 친 다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기서 이제 그 친다운이라고 그러셨지만 아까 틸트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네. 틸트는 이제 상하로 움직이는 게 틸트라는 표현을 쓰는 카메라도 거죠. 이렇게 셀폰도 틸트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피사체가 찍어주겠다고 하는 분이 여전히 턱을 들고 있으면 네. 그러면 제가 카메라를 갖다 약간 위에서 찍는 것이 요령일까요? 아니요, 그거는 카메라 자체는 셀폰은
항상 그 얼굴보다 약간 높은 게 좋아요. 아, 얼굴보다 살짝 네, 높은 약간 게. 높은 게 좋아요. 네. 그러니까 뒷배경에 따라 좀 다른데 네. 뒷배경이 너무 복잡하다 그러면은 로우 앵글로 약간 낮춰서 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사람 얼굴을 찍을 때는 약간 위에서 한 5도에서 한 10도 정도 사이에서 약간 높게 이렇게 높게 해서 찍으면은 네. 얼굴이 훨씬 더 멋지게 이게 갸름- 여자들 같은 갸름하게. 경우는 여자들 같은 경우는 좀 글래머 샷 같이 나올 수 있죠. 아. 그러니까 밑에서 이렇게 찍으면은 이 사람들이 콧구멍이 이렇게 좀 잘 보이면은 네. 그렇게 이쁘진 않거든요. 얼굴이 좀 퍼져 보이게 될 네. 수도 있겠구나. 각도 이렇게 좀 어. 턱도 좀 더 크게 부각되고 아. 광대뼈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네. 밑에서 찍는 거는 저 어느 정도 좀 기본 지식을 갖고 조심해서 찍어야 되는 각도가 네, 되겠구나. 네. 그러니까 아이 레벨보다는 이렇게 눈 높이 아이 레벨보다는 조금 높게 해서 찍으면은 훨씬 좋아요. 이런 거는 뭐 기본적으로 사진학과 나오면은 클래스에서 다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 기본적인 걸 배우지 못한 우리들은 네. 그냥 같은 눈높이에서 찍다 보니까 네. 같은 눈높이도 아니에요. 김영주 씨 저 찍을 때 항상 아래에서 위를 찍지. 아니 그 워낙 이게 가느니까 그 믿고 찍는 거지만 네. 근데 그렇게 살짝 위로 찍는 것이 훨씬 더 갸름하게 나올 수 네, 있다. 갸름하게 나오고 얼굴도 훨씬 더 보기 좋게 이쁘게 나오죠. 아. 저는 그걸 더 얼짱 각도로 생각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냥 얼굴을 돌리는 걸 얼짱 각도 하는데 네. 몸은 가만히 있는데 얼굴 돌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어색하죠. 네. 많이 이 어색해요. 상체도 같이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아, 상체도 네, 같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그냥 얼굴만 돌리면은 어떨 때는 이 상체가 너무 이렇게 슈링크 좁게 보여서 슈링크 된다 그러구나. 얼굴은 더 크게 또 보일 수도 있어요. 네. 살짝 위에서 찍으면 다리가 짧아 보이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하시는 게 상체 그건- 찍을 때. 네, 상체 네, 찍을 그, 때. 이제 이렇게 그렇죠. 하프샷, 얼굴 풀샷. 부위나 네. 상체만 네. 찍을 때 네, 말씀을 이제 드리는 풀샷을 할 때는 네. 셀폰이나 카메라 위치가 우리 허리에서 이 무릎 사이 정도, 무릎 사이 허리에서 무릎 사이 정도 되면은 다리도 길어 보이고 얼굴도 작아 보이고. 허리에서 무릎 사이에다가 앵글을 맞추라. 네, 그 정도 되면은 카메라 위치가 정도 되면은 좋죠. 예. 그러면 전신샷 할 때는 전신샷이 하반신이 길어 보이는 네, 효과가 다리도 길어 보이고 얼굴도 작아 보이고. 물론 단 한 가지 한 네. 가지. 배 나오신 분들은 그렇게 하면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아. 허리에서 무릎 사이에서 찍으라고요. 네. 네. 제가 네. 풍경 사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네, 아니 그러니까요.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그걸 제일 궁금해하실 것 인물 같아. 사진이요. 그 이제 모임이 많으셔서 사진들 다 남기실 텐데 네. 인물이 아무래도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아서요. 네, 그래서 셀폰을 우리가 여쭤봤습니다. 이렇게 들고 네. 있으면은 보통 이렇게 저는 이렇게 잡거든요. 이렇게 찍으면은 그 파지하는 방법을 저희가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한테도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만 네.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한번 보세요. 저도- 핸드폰을 파지하시는 방법이 잡으시는 방법이 네. 약간 우리하고는 틀리시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 자세로 하면은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저 화면을 맞춰서 좀 봐주시면 네, 네. 저게 나가는 화면이거든요. 네. 손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다 보여요. 끝에 네, 이렇게 아, 뒤쪽은 이렇게. 어떻게 돼 있나요? 손가락이? 뒤는 이렇게 돼 있죠. 손가락을 다 어. 펴서 이렇게 좀 지지를 뒤는, 해주는군요. 삼각대처럼 이렇게 미니 네. 삼각대처럼 지지해주고 네. 검지하고 이게 에지죠. 새끼 손가락으로 이렇게 받쳐줘요. 한 번도 네. 저렇게 잡아본 적이 저도 한 번도 없는데. 저렇게 한 번도 잡아본 저렇게 적이 잡아본 적이 그렇게 하면은 없어. 제 손목이 이렇게 자유자재 되기 때문에 네. 편해요. 그러니까 찍을 때는 저는 제가 셀피 할 때도 이렇게 찍고 네. 찍어줄 때도 이렇게 해요. 찍어줄 때도. 찍어줄 때도 이렇게 해요. 네. 그러면 수평 수직 맞추기 편하거든요. 작가님은 딱 자세가 나오시는데 핸드폰을 파지하는 네. 방법이 저는 잡으려고 그러니까 손가락이 짧은가 내가? 이게 편하지 않아서? 셀폰이 좀 크신 분들은 힘들 수 있는데 네. 네. 요즘 셀폰 다 이 정도 하면 다 되거든. 저도 처음에는 잘 안 됐어요. 아, 잘안 잡다 됐는데 보면은 한 이제 몇 번 익숙해지는구나. 이게 굉장히 네. 편해요. 익숙해지게끔 네. 뒤에 삼각대처럼 손가락을 쭉 펴서 네. 두 손가락으로 두 받쳤습니다. 손가락하고, 이렇게 네. 하면은 이 편하죠. 지금 이게 두 번째 손가락하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새끼 손가락으로 아래 위를 받쳐주시고요. 네. 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 엄지 손가락으로 이제 셔터를 누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중지와 약지를 갖고 뒤에 삼각대처럼 고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엄지로 이제 셔터를 누르면 안전하다. 고정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다. 쉽게 찍을 수가 있죠. 네. 네. 아 이거 이렇게 찍는 거를 한 번도 트라이를 왜 안 해봤지? 네. 저도 맨- 처음에는 이렇게 안 잡고 막 이렇게 잡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잡고 이렇게 찍었어. 잡고 이렇게 이렇게. 잡고. 보통 네, 아니, 셀피하면 막 이렇게 양손으로 이렇게 해서 찍는 분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러면은 양손으로 이 잡고 팔이 찍고 더 막. 가려서 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쭉 펼쳐서 쭉 펴서 이렇게 하면 아 얼굴도 좀 작아 보이고 네. 또 다른 분들 같이 찍을 때 편해요. 어. 이게
워낙 저명한 작가님을 모시고 이런 얘기를 저희가 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정말 민망스럽긴 하나 네. 많은 분들께서 사실은 셀폰으로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텐데 네. 잘 셀폰을 나와요. 어떻게 잡고 찍는 그 파지법 잡는 법도 네. 사실 저희가 배워본 적이 없어서 아, 네. 근데 지금 주시는 말씀조차도 네. 저희한테는 큰 배움입니다. 네. 이렇게 왜 자꾸 저는 이렇게 하지 말고요. 네. 두 번째랑 새끼 손가락으로 양쪽을 커버하시고 뒷면에 두 손가락으로 세워서. 이렇게 네. 예. 네. 지금 딱 걸리게끔. 작가님은 그렇게 너무 하면 자연스럽게 그런데 잡으신다. 저희는 굉장히 어색하고 떨어뜨릴 것 같은 예, 느낌이에요. 저도 네. 처음엔 그랬는데 네. 몇 번 해보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제일 이상적인 방법이겠다. 예, 이렇게 네. 해서 네. 뭐 제 혼자 찍을 때도 그렇고 네. 뭐 다른 사람 누구를- 찍어줄 때도 그렇게 하고.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커버가 있는 분들은 조금 불편할 수 있죠. 아무래도 이제 더 부피가 좀 커지니까. 네. 네. 이제 인물 사진 얘기를 했는데요. 네. 저희가 아무래도 추수감사절이다 보니까 여행 시즌이고 네. 많은 분들이 이제 풍경 좋은 데로 나가셔요. 네, 요즘에 네, 또 네, 네. 특별히 낙엽도 너무 예쁘고 네. 그래서 단풍 보러 많이 나가시는데 네. 그렇게 이제 야외로 나가셨을 때 네. 사진 팁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럼 제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요번에 가을 출사를 거의 한 달 가까이 갔다 왔거든요. 동부도 갔다 오고 오레곤도 갔다 오고 뭐 북까지도 갔다 오고 거의 한 달을 가을산 찍었는데 나가면은 너무너무 아름답죠. 그걸 다 찍으려고 하면은 사실 셀폰으로 찍거나 우리 카메라 찍거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단풍이 정말 이렇게 탁 깔려 있다, 바다에 깔려 있다. 그럼 단풍 위주로 해서 내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앵글을 낮춰야 되겠죠. 그렇죠. 예, 앵글을 낮춰서 내가 약간 숙이거나 이렇게 앉아가서 이렇게 닐다운해서 찍으면은 단풍도 잘 보이고 내가 내 모습도 멋지게 나오고. 근데 이제 서서 찍으면은 단풍이 작아 보이니까 그런 느낌은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지금 이제 11월 말이 다 돼가는데 이제 어느 정도는 거의 다 이제 낙엽은 있지만 단풍이 이제 매달려 있는 거는 조금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뭐 가까운 식물원이나 가든 같은 데 가면은 아직까지 이제 단풍이 있으니까 충분히 가을 느낌은 가질 수 있죠. 일단 우리 베네딕트 작가님의 인스타를 방문하신 분들의 소감, 네. 신세계를 보고 왔다고. 네. 네. 이거 어메이징하다는 그런 반응들이고요. 작가님의 작품을 보면 제 눈이 호강합니다라고 그러니까요. 하셨어요. 네. 그리고 페이스북에도 작품을 올리시나 봐요. 페이스북에서 작품을 볼 수 있는데 항상 정말 감사드립니다라고 하세요. 페이스북 주소는 어떻게 되나요? 페이스북은 제 그냥 이름 따서 베네딕트 희관양. 베네딕트 희관양. 네. 좀 이 길죠. 영어 이름은 베네딕트라고 베네- 쓰십니다만, 예, 네, 베네딕트. 우리 우리 이름은 희자 관자를 쓰고 네, 계십니다. 네, 그래서 양희관 작가님이니까요. 네. 베네딕트 희관양이라고 페이스북은 그렇게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들 보고 돈 내랍니다. 저 작가님한테 이런 꿀팁 받는다고 아까 이제 농담 삼아 이제 김미 5팁 이래 그 $5 그러셨더니 저희들 보고 저희도 그래야 된다고 얘기하시는데 네. 이 어떤 분들께서는 작가님께 자리하신 김에 네. 입문용 카메라가 네. 어떤 정도의 카메라면 마땅한지 좀 추천을 좀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그게 상당히 애매한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뭐 이 장비는 비싸면 비쌀수록 좋은 게 많죠. 장비빨에 또 저희가 또 약해서. 예. 그러니까 저한테 처음 배우신 분들이 보통 버젯을 얼만큼 생각하시는지 제가 많이 물어봐요. 물어보고 500불이냐 1000불이냐 2000불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장비를 제가 선택을 해서 알려드리죠. 찾아서 알려드리고. 근데 이제 하시다 보면은 취미생활을 하시다 보면은 그냥 이게 찍다 보면은 처음에는 자기 것만 보다가 옆에 있는 다른 친구들이나 다른 제자들 작품을 이렇게 카메라나 작품을 보면은 내게 카메라가 조금 딸린다. 네, 딸린다. 좀 부족한 걸 느끼면은 그때서는 또 카메라를 하나 더 사신 분들도 계세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또 디테일한 질문인데요. 사심 채우시는 것 같아요 지금. 아니, 저 카메라를 사용하시는 다른 분들께서도 네. 비슷한, 특히 그 입문하시는 분들은 비슷한 고민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카메라 브랜드가 많잖아요. 뭐 네. 소니, 캐논, 후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먼저 우리 작가님께서 가장 선호하는 브랜드는 어디예요? 저는
지금 현재 소니 카메라를 쓰고 있습니다. 소니. 아, 디지털 카메라는 소니를 쓰고 있습니다. 이유가 그러죠. 있을까요? 이유가 제가 2007년부터 소니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는 캐논도 쓰고 뭐 니콘도 쓰고 네. 나이콘도 쓰고 했는데 이 색감이 제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좀 더 내추럴해요. 아, 오. 그러니까 그 사진에서 아주 중요한 디지털 카메라에서 아주 중요한 게 이미지 센서라는 게 있는데 그렇죠. 그게 필름 역할인데 이미지 센서가 표현하는 게 화이트 밸런스입니다. 화이트 밸런스. 네. 그러니까 그 화이트 밸런스가 하얀색이 어느 상황에서도 어떠한 조명 상황에서도 이게 하얗게 보여야 되는데 네. 그 소니 카메라가 이미지 센서가 참 좋아요. 아. 그래서 화이트 밸런스가 거의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 비슷해요. 아. 캐논이나 나이콘은 화이트 밸런스 자체가 조금 색이 들어가서 네. 내추럴한 컬러가 잘 안 나와서 제가 후보정을 많이 했어요. 예전에 이제 갤러리 하기 전에 스튜디오 할 때 예전에 제가 초창기엔 선배님 사진도 찍어드렸는데 그때는 후보정을 많이 했어요. 하얀색이 하얀색으로 안 나오니까 스킨톤이 특히 한국 사람들은 스킨톤이 말로 표현하기 힘든 컬러거든요. 노란 컬러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게 빨간 컬러도 아니고 그러니까 백인들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네. 흑인들은 다 그냥 블랙으로 보이겠지만 그러니까 스킨톤이 자연스럽게 나오려고 찍다 보니까 제가 찾고 이렇게 테스트하고 해보던 카메라 결국 소니로 가게 됐어요. 2007년부터는 제가 소니 홍보대사는 아니지만은 제가 소니를 많이 쓰다 보니까 제 주변의 제자들도 그렇고 제가 많이 추천하게 되고 소니 카메라를 지금 쓰면서 저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물론 카메라마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있겠습니다만. 있지만은 저는 단점을 보지 않고 장점만 보고 사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소니 카메라를 많이 추천합니다. 아. 예. 아까 그 피부 보정이라고 말씀을 네, 하셔서 네. 질문을 드리는 건데 네. 우정아 씨 같은 경우에도 본인 사진을 찍어드리게 되면 네. 다른 건 안 봐요. 네. 본인의 피부 상태를 제일 먼저 보더라고요. 네. 여자분들께서는 그런 것에 우정아 씨 말고도 다 민감하신가 보죠? 저는 100%라고 생각하는데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 찍는 정상입니다. 거구나. 근데 왜 소니 카메라 중에서 네. 최근에는 보급형 카메라에도 네. 소프트 스킨 기능이라 그래서 이 네. 피부 보정을 카메라 자체가 해주는 그런 펑션들이 다 달려 있잖아요. 모르겠습니다. 그게 제가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포트레이 모드로 찍으시면은 네. 스킨 톤이 굉장히 조금 부드러워져요. 그러니까 인물 사진 인물용 그 세팅이 있어요. 네네. 저도 이제 가끔은 랜드스케이프 모드로 찍지만은 네. 인물 사진 잡이 들어오면은 포트레이스로 찍죠. 그러면은 그걸 하면 더 얼굴이 또 고운 스킨으로 나오고요. 뽀샤시하게 예, 나오는. 뽀샤시하고 주름도 약간 조금 적게 나오고. 예. 아까 설명해 주셨던 셀폰에도 네. 그냥 사진 찍는 거 말고 옆으로 넘기게 되면 인물 사진 모드 있죠. 포트레이트가 포트레이트 나오잖아요. 있죠. 네. 그럼 그거로 찍으면은 셀폰으로도 살짝 이렇게 뽀샤시한 조금은 되더라고요. 저는 그 최근에 그 포트레이트 기능 인물 사진 모드로 랜드스케이프도 찍고 그렇게 해요. 그 포트레이트 기능으로 랜드스케이프를 풍경을 찍었을 때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풍이 떨어진 낙엽이 있으면은 네. 앞에 있는 낙엽은 선명하게 하고 네. 뒤를 약간 블러리하게 약간 뿌옇게 하는 거. 그 소위 그 유행하는 보케 효과라고 예, 해서 보케 같이, 살짝 네, 뒷배경 날려버리는. 뒷배경을 네. 흐리게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단풍나무가 멋진 게 하나 있으면 그 뒤에 복잡한 게 너무 많다. 그러면은 인물 사진 모드로 해서 찍으면은 그 단풍만 살고 나머지 단풍은 약간 뿌옇게. 오. 거기까지 안 갔어요. 항상. 그냥 있는 그대로 포토에다 놓고 네, 비디오 일반- 아니냐 사진이냐 네, 요것만 네. 그렇지. 구분했지. 우리가 이제 셀폰으로 찍을 때는 네. 포토냐 비디오냐만 구분하는데 네. 포토로 찍을 때도 이왕이면은 그 포트레이트, 포트레이트로 네, 하는 인물 거. 사진용으로 네. 찍으면은 네. 그런 셀폰으로 찍더라도 그런 효과를 보실 수 있다는 네, 거죠. 네. 그 셀폰으로 찍으시는 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라겠고요. 네. 다시 카메라로 돌아와서 너무 왔다 갔다. 다시 카메라로 돌아와서 마음이 급해. 아니, 이거 정말 궁금한 것들이 많아서 네. 그런데 이 소니가 너무 사진이 네. 짱하다, 네. 너무 사실적이다라고 하세요. 일부러 캐논이나 이 후지 쪽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작가님 견해는 어떠세요? 저는 선명하고 샤프니스 좋고 쨍한 걸 좋아합니다. 쨍한 걸 좋아하신다. 그런 카메라 찍은 거는 나중에 후보정에서 소프트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소프트하게 찍힌 거는 쨍하게 만들기가 너무 어려워요. 어렵다는 거죠. 캐논 렌즈는 처음부터 패션용, 인물 사진용으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소프트할 수밖에 없어요. 그 캐논이 갖고 있는 저 캐논만의 색감이라는 게 있죠. 예, 색감도 있고 렌즈 자체가 약간 소프트하게
아. 크게 뭐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은 연조 효과, 연조는 약간 부드러울 거고 네. 또 이제 캐논이 아닌 이제 소니나 나이콘 같은 경우는 경조 효과가 있어요. 아. 샤프니스가 정말 쨍해요. 그러니까 그런 렌즈로 찍는 사람들은 보통 와일드 라이프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와일드 애니멀 찍을 때는 야생동물 그걸 많이, 찍을 때. 때는 그걸 많이 쓰죠. 네. 아. 추수감사절 세일이 있어서 네. 많은 분들이 이 시간에 이제 세일 가격 좋아서 카메라를 선택하실 만큼 욕심을 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선택하실 때 한 가지 요것만은 조금 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게 있을까요? 추수감사절 연휴 때도 이렇게 많이 정말 세일하잖아요. 세일해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떨 때는 노텍스 세일도 하고 그렇게 해요. 하는데 제가 봐서는 반드시 한번 샵에 가서 보시고 만져보셔야 돼요. 이 그립감. 예. 네. 어떤 경우는 이게 잡는 게 안 좋아서 불편해서 또 리턴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고 난 뒤에 또 후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카메라가 세기종이 나오면은 한번 만져보고 내 손에 잘 들어오는지 만져보고 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카메라는 다 좋아요. 요즘 나오는 카메라는 뭐 브랜드마다 다 좋은데 그 특징을 잘 살리기 위해서는 일단 많이 찍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 손에 이 감각이 안 좋으면은 저는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옷도 입어봐야 되는 것처럼. 네, 그래서 한번 만져보시라고. 트라이 해보고 난 뒤에 괜찮으면은 그때는 아마존에서 구입하든지 아니면 뭐 다른 웹사이트 통해서 구입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머, 지금- 생각지도 못했던 포인트예요, 저는. 카톡으로 질문이 너무 많은데. 네, 너무 많아요. 네, 카톡으로 네. 올려주신 질문만 소화해도 1시간이 넘어갈 것 같은데 네. 작가님 어떻게 다음 주 시간 안 되겠어요? 뭐 당분간은 LA 있습니다만. 아 그러세요? 아유야 다음 그러면 주에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아, 네. 한 번 더 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네. 이게 질문을 저희가 소화를 못 하고 지금 저희들 궁금한 것만 여쭤봤는데 주변만 돌았던 것 같아요. 중심으로 뭐 못 오고 이런 이렇게 거뭐 주변. 소니 바디와 궁합이 특별한 렌즈 추천해 주세요. DSLR 어떤 게 좋을까요? 뭐 지금 저쪽에서 올라오신 것들 같은 경우에는 사진이 아니라 그림 같다고 하는데 네. 그 시티센터 그 갤러리 3층에 가서 네. 저희가 볼 수 있는 사진들은 종류가 풍경 사진 위주겠죠. 풍경 사진 위주로 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금 아. 한 30작품 걸려 있거든요. 가서 그 갤러리에 작가님 전시를 하면서 네. 작가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눠볼 수 있는 기회도 있나요? 많죠. 아, 네, 그럼 많죠. 계속 계실 건가요? 네, 제가 있을 때는 어제도 그렇고 지난주에도 오셔서 계속 이야기 하신 분들 많아요. 아. 이렇게 사진 보면서 좀 이렇게 이거는 어떻게 네, 찍으셨어요라든가 어떻게 찍고 어디서 찍고 무슨 카메라 찍고 많이 물어보시죠. 네. 당장 가야 되겠다. 저도. 파인 이제- 아트 포토그래피. 그러니까 네. 베네딕트 파인 아트 포토그래피 갤러리입니다. 네. 네. 시티센터 3층에 3층에 있고요. 있습니다. 네. 오픈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11시부터 6시까지인데요. 네. 제가 출사 나가면 없기 때문에 네. 항상 전화를 해보시고. 네. 그 전화도 좀 번호도 네. 공개해도 되나요? 네네. 네. 작가님 셀폰입니다. 귀찮게 하지 마시고 중요한 일에 전화 주시기 셀폰 바랍니다. 이렇게 등록하셔서 네. 이걸 컨택 넣으셔서 카톡으로 연락 네. 주시면 귀찮게 제가 하지 또- 마시고. 네. 213-446에 7476번입니다. 213-446에 7476번이고요. 어제부터 전시회 시작됐습니다. 시티센터 3층 갤러리로 가보시면 전시회에서 만나는 작품들, 뭐 작가님 작품들뿐만 아니라 제자들, 동호회에 계신 분들 같이 지금 갤러리 전시회 하고 있으니까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라 또 네. 존경에 맞지 않는 어른 한 분이 계신데 그분께서 제가 최근에 사진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저한테 한 분의 이름을 언급하더라고요. 그렇게 혼자 고민하지 말고 그분 찾아가서 배우라고 그러면서 소개해 주셨던 분이 바로 베네딕트 양 작가님이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언제 한번 저도 그 갤러리 주변에서 얼쩡거리게 될 텐데 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이게 저희가 지금 얘기가 네. 이 시간에 마무리가 안 돼서 작가님한테 바쁘실 텐데 그냥 방송으로 참 결례를 저질렀습니다. 다음 주에 시간 되시냐고 막 이렇게 공개적으로 여쭤봤는데 그럼 다음 주에 우리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제가 지금 겨울 사진 출사 일정이 아직 안 잡혔기 때문에 네. 당분간 LA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화요일 날 우리 한 번만 더 그러면 시간 내주실 수 있겠어요?
네, 네, 네. 괜찮습니다. 네, 두 번까지도 못 졸라. 한 번만 더 여기 시간. 프로신데 네. 돈을 드려야 돼요. 김영진 씨. 김미 얼마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작가님 우리가 고기 먹는 거로 합시다. 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많은 분들께서 한 번만 더 이게 좀 궁금한 거 어떻게 해결하고 갑시다 질문 그러시니까. 모아주세요. 그러면 네. 그날 자, 소화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양 작가님 오시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거 카톡이나 유튜브 창으로 올려주시면 그때는 여러분들의 질문을 최대한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네딕트 양 작가님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